이 SBS 노조가 윤석열 정부 때 느꼈던 점인데 MBC 노조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아, 참 노조답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YTN도 그 윤석열 정부 때 일을 겪으면서 노조가 했던 태도라든가 조금씩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요. SBS 그 당시 저도 이제 출연을 할 때인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있어.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발언했던 걸 가지고 주영진 앵커가 잘렸어요. 바이든 날리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MBC에 강한 압박은 정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했는데 똑같이 MBC만 찍어서 그렇죠. MBC는 왜 MBC만 그렇게 공격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SBS 노조가 뭘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윤석열 정부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동료 언론사인 MBC하고 같이 싸워줬는지 이 민주화의 시대 그다음에 노동운동의 시대가 어느 정도 좀 퇴조하면서 개별 노조가 특히 이제 언론사 노조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길들이기를 사실은 SBS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자,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언론 길들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거버넌스를 흔드는 겁니다. TBS 돈 안 주고 이사회 다 박살냈죠. YTN 아예 사주를 교체해버렸죠. MBC 같은 경우도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회와 사장까지 탑다운으로 쫙 날리려고 했어요. 네. 이런 게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이게 근데 YTN에서는 성공하고 TBS에도 사실상 성공했죠. 네. MBC에서 실패했어요. 권태선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다 날리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등등등 이런 분들이 너무 거칠게 해서 법원에서 전부 다 가처분을 인용해서 다 제자리를 복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했느냐. 표적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표적 징계 대표적 희생자가 뉴스아이킥이었습니다. 뉴스아이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수십 건을 날렸고 지금 2심까지 가면서 한 15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맞아요. 다. 이렇게 해서 MBC도 부담을 느꼈고 저 제작하고 있는 그 제작진들, PD들부터 시작해서 작가들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의반 타의반 먼저 자리를 떴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길들이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예 YTN 같이 그냥 유진해도 넘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언론 길들이기예요. 대통령이 SNS 글 쓴 걸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엄청난 과장이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SBS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징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못 탔잖아요. 맞습니다. 민항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경향하고 한겨레 기자들은 같이 동조한다는 차원에서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맞아요. 그 SBS 기자들은 뭐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왜 SBS는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단전 단수 언론사 대상이 안 됐을까요? 대상은 아니었죠. 네. 그거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오늘 사실 그 권양숙 여사가 검찰개혁 끝나고 갔던 이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 붙들고 울었어요. 왜 우셨느냐? SBS가 논두렁식의 단독 보도 최초 했던 데가 SBS예요. 소위 그 조국 사태라고 했던 이때도 압수수색도 안 끝났는데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직인이 나왔다. 정경심 교수. 이것도 SBS 단독 기사. 미래를 보고 기사를 쓰시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요? 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SNS를 쓰면 기자들도 현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했는데 SBS는 어떻게 물론 징계 받은 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왜 피해 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말씀드린 논두렁식의 직인 위조, 미래를 내다본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 SBS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 일부 언론사 노조지만은 이게 언론 운동이라든가 사회 운동의 관점이 아니라 직장 이기주의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요즘 들어 많이 생겨났어요. 언론인 종사자들이 내가 왜 최초의 언론이 되려고 했던가라는 근본적인 초심의 문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SBS 노조 성명을 딱 놓고 이 성명이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언론은 이렇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면. 실제로 언론을 길들이고 싶다면 그냥 그 길들이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공개적으로 과욕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가면서까지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건데 네. 이 정도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이렇게 규탄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이 연루가 돼가지고 마치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네, 당시 그것이 네. 알고 싶다가 그러면 그 보도는 어떤 점에서 정당했다라고 이 성명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딴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 그동안 얼마나 뭐 이런저런 노력을 잘 했고 공익적인 보도를 했는지를 강조하고요. 네.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사실 검찰 개혁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끝냈는데 저는 70% 했다라고 생각은 네. 합니다. 이제 3단계 남아 있죠. 그렇죠. 남은 이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론화하면서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랑 네. 아주 중요한 게 검찰의 지금 수사관들을 공소청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그대로 데려가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도 줄여야 돼요. 수사 맞습니다. 관련 예산들을 완전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죠. 검찰 과거사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개혁을 할 때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네. 과거사를 청산하면서 인적인 어떤 책임을 물리는 조치와 네.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조치 그렇게 네. 같이 가야 개혁이 완성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네. 아주 중요한 검찰 과거사라는 게 남아 있는 그렇죠. 검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네. 지난 한 15년간 167명 이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으셔 피해를 구제해야 됩니다.